네, 안녕하세요. 우연TV의 우혜원입니다. 오늘은 프레임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 아주 대표적인 책이죠. 최인철 교수님의 프레임이란 책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최인철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심리학 교수님이시고요. 서울대학교 심리과학연구소 소장이시기도 합니다. 미시간 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심리학 박사 과정을 하신 분이면서 아주 책을 베스트셀러로 유명하시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은 이제 굿라이프라는 책도 있는데 이 책도 다음에 제가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프레임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프레임이라는 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인드셋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세상에 대한 은유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또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이 모든 것을 다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한다면 세상을 보는 마음의 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 옆에 보시는 이 마음의 창이 있잖아요. 이 창은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조력자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 창의 넓이로 인해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제한하는 검열관과 같은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프레임을 어떻게 갖고 있냐에 따라서 세상을 잘못되게 바라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정말 괜찮은 창을 갖고 있으면 긍정적이고 아주 행복한 창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프레임의 역할을 보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검은 점의 크기가 어떻게 보이실까요? 분명히 같은 크기이지만 그렇게 보이시지 않죠. 이게 무엇이냐? 바로 프레임의 역할인데요. 같은 대상이라도 어떤 틀 속에 넣고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정말 다르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외부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도 정말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이 프레임이라는 것은요, 지각과 생각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인데요. 이 지각과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행동하는 모든 정신 활동들을 포함을 합니다. 그럼 내 프레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프레임은요, 상위 수준이 있고 하위 수준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위 수준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일을 바라볼 때, 그 일이 쉬운가? 내가 해볼 만한가? 그럼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 그럼 성공 확률을 내가 얼마나 될까? 막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게 하위 수준의 프레임이에요. 반면에 상위 수준의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바라볼 때 그 일이 나에게 필요할까? 그 일이 있으면 정말 괜찮을까? 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일의 이유와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일까? 또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상위 수준의 프레임입니다. 이거의 차이는 어떻게 벌어지냐면요. 바로 이 두 가지의 단어 때문에 벌어집니다. 하위 수준의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how, 어떻게를 질문하는 사람들이고요. 상위 수준의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why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프레임을 갖는 게 더 좋을 것 같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것만 보셔도 느끼실 텐데요. 상위 수준의 프레임을 갖는 게 훨씬 좋겠죠. 그럼 이게 인생의 삶에서 어떤 차이가 나느냐? 하위 수준의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큰 그림을 놓치게 되고요, 주변의 이슈를 쫓느라고 에너지를 계속 허비하게 됩니다. 왜냐면 괜찮아 보이는 것들을 쫓아다니기 바쁘거든요. 그리고 누군가 좋다 얘기하고 누군가 쉽다고 얘기하는 거를 찾아 나섭니다. 왜냐면 인생을 좀 쉽게 살고 싶거든요. 그리고 내가 노력을 적게 하고 더 큰 보상을 바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위 수준의 프레임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상위 수준의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올바른 질문을 통해서 이 비전을 묻고요. 이상을 세우게 되죠. 자, 비전과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행동을 통해서 성취를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하위 수준의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과 상위 수준의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로 이야기하는 단어가 바로 이렇게 다릅니다. 노라는 말을 많이 하거나 yes라는 대답을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내가 why를 중심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바라보거나 할 때 아무래도 좀 이유를 찾고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에 관련된 걸 생각하다 보니까 오케이, 그럼 내가 한번 알아볼게. 오케이, 그럼 내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 라고 얘기하는 반면 노라고 대답하는 하위 수준의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야, 그거 쉬워? 야, 그거 진짜 그냥 그렇게만 하면 돼? 이런 방식의 좀 요령 또는 어떻게 보면 쉽게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일들이 실제로는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그럼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그거 안 할래. 그렇게까지 난 고생하고 싶지 않아. 이런 수준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위 수준의 프레임과 하위 수준의 프레임은
삶의 격차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삶의 수준 프레임을 평생 동안 견지하면서 가져가야 될 것인데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위대한 유산이 바로 이 상위 수준의 프레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프레임이라는 것은 실패에 대한 프레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회피와 접근의 프레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회피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그 일을 실패했을 때 어떤 처벌과 어떤 대가가 나한테 올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큰 사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걸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성취를 생각하기보다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냥 안주를 추구하는 거예요. 더 이상 뭔가를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내가 접근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성공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요. 내가 그거를 이뤄냈을 때에 내가 이룰 수 있는 그런 보상, 성취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패를 했을 때 처벌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해냈을 때의 보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내가 평소에 계속 접근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성취와 보상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새로운 것에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일단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프레임을 갖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실패에 대한 프레임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소비 영역에서 소유와 경험에 관련된 프레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카메라를 구매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유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카메라를 구매하는 경우에는요, 남보다 더 좋은 제품을 구매하는 거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만약에 사진 찍으러 갔을 때도 내 카메라가 다른 사람 카메라보다 더 안 좋은 카메라거나 더 저가의 카메라일 경우, 아, 나도 저 좋은 더 비싼 카메라를 갖고 싶다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카메라를 통해서 내가 경험해 볼 수 있는 거에 초점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초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경험의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카메라를 구매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어떤 카메라를 갖고 있든지 관계없이, 아, 내가 이 카메라를 통해서 정말 예쁜 풍경을 찍을 수 있겠구나, 여행을 다니면서 내가 정말 많은 경험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겠구나 라는 그 경험 프레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소비를 할 때 그냥 갖고 싶어서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떤 경험까지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의 행복도 수치가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를 통한 경험의 설레임을 갖고 가는 사람들이 훨씬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 소유가 아닌 경험을 위한 소비는 큰 행복감을 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예를 들면 일반적인 생필품을 구매를 할 때도 샴푸를 쓴다면 내 두피가 정말 건강해지겠구나, 내 모발이 좋아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샴푸를 구매하는 사람과, 아, 그냥 가격 비교를 하다가 그냥 이거 써야겠다 라고 하는 사람의 행복도 차이는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 그리고 현명한 사람들은요, 이 소비로부터의 현명함을 갖고 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프레임에는요,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외부의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영향을 받는다는 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이 미친다라는 생각은 별로 못 갖고 있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신념이나 나의 기대가 결국 나의 행동으로 만들어지고요, 그 행동이 타인에게 영향이 간다는 거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내 신념과 내 기대, 내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이 간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걸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 전에 내 주변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 주변에 정말 탁월함을 항상 보여주는 탁월한 유발자가 있는가 반면, 반대로 야 됐어, 야 그런 거 뭐하러 해, 야 됐어, 야 힘들어, 그렇게 살면 피곤해,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안주함 유발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많은 게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될 것 같으신가요? 당연히 탁월함 유발자가 내 주변에 많을수록 내 인생에 도움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은 그럼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인생이 만약에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추구하신다면 탁월함 유발자가 될 수 있게끔 내가 먼저 노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주변에는요, 이 노력에 대한 프레임을 바꿔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이라는 노력을 하면서 야 이게 진짜 최선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 옆에 사람,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진짜 200% 300%의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 사람이 저 정도의 노력을 할 수 있구나, 저 정도의 삶을 사는 게 진짜 노력하는 삶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것 자체가 내 프레임을 깨지는 거죠. 이게 바로 탁월함을 유발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사람처럼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 사람처럼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거야 라는 프레임을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으면 나 역시도 잘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기준을 바꿔주는 사람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부분을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11가지 프레임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의미 중심의 프레임을 가지는 것입니다. 먼저 하우에 관련된 프레임을 갖고 있는 것은 하위 수준의 프레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에 비해서 Y의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위 수준의 프레임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당연히 의미 중심의 프레임을 갖고 있고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허튼 짓을 하지 않고 정말 의미와 목표를 가지고 정말 집중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Y 중심의 프레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접근 프레임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회피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 방어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반면 접근 프레임 같은 경우는 밖의 세상을 향해서 항상 접근하고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시도가 없는 후회는 점점 커진다고 얘기를 하고요. 내가 접근을 했을 때 갖는 후회는요,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면 해보고 후회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지금 여기의 프레임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현재에 충실하라라는 얘기인데요. 다르게 얘기하면 매일매일을 충분히 충실하면서 즐기고요.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매일매일 그냥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바로 비교 프레임을 버리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비교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직 비교해야 될 것은요,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만 비교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3년 전, 5년 전보다 지금의 여러분은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되었나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나요? 그렇게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너무 멋진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비교는요, 과거의 나랑만 하고요, 주변의 누구와 비교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미래의 모습에 얼마나 근접해 있는가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은 나아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비교를 통해서 스스로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는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언어는 그 사람의 프레임을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누군가 대화를 나눴을 때 정말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 사람은 진짜 좀 만나고 나면 찝찝하거나 기분이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대부분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거나 노우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 yes란 단어를 많이 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내가 먼저 된다면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영향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닮고 싶은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바로 롤모델, 멘토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면 본받고 싶은 대상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 사람을 모방을 하고 그 사람처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프레임을 갖는 방법입니다. 자, 일곱 번째는요, 주변의 물건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주변에 내 정신 산만한 것들을, 그리고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을 해치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내 목표와 점점 멀어지게 되겠죠. 반면에 내가 원하는 꿈, 내가 원하는 삶의 라이프를 계속 과시화시켜서 내가 자주 다니는 곳에 그 물건들을 놓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꿈에 점점 가까워지게 되겠죠. 그만큼 내가 주변에 어떤 물건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보면서 지내느냐가 여러분들이 그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느냐 아니면 멀어지느냐에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덟 번째는 소유보다 경험이라고 말씀드렸죠. 행복은 소유보다 경험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카메라를 그냥 갖고 싶어서 구매하는 것보다 카메라를 구매함으로 인해서 정말 멋진 사진들을 남기고 멋진 경험들 그리고 멋진 과거를 내가 기록해둔다는 생각을 가지고 카메라를 구매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카메라를 구매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아홉 번째는 누구와의 프레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홉 번째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와 어울리느냐가 내 삶에서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탁월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탁월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탁월한 사람이 되기 어렵다면 탁월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을 한번 어울려서 던져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침내 탁월한 사람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이 그 탁월한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 주변에도 점점 탁월한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의 프레임을 항상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열 번째는 위대한 반복의 프레임이죠. 제가 예전에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 있는 내용과 비슷한데요. 습관은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습관은 지루함을 동반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그 지루함을 이겨내고 반드시 그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반복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1번째입니다. 부사를 최소화하라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매우, 과연, 가장, 그러나, 하지만, 뭐,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부사들, 이런 부사들은 사실 언어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글과 삶에서 중요한 것은 주어이지 부사가 아닙니다. 내 언어의 습관도 계속 노력하고 저 역시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이유가 이 부사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만, 두려움, 시기 질투, 무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많죠. 하지만 이 프레임을 거쳐서 여러분들은 누구나 겸손으로 바꿀 수 있고요. 용기, 자존, 지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프레임이라는 것은요. 모든 출구이지만 결국 어디로 들어가는 입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내 프레임을 바꿔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다면 그것은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입구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프레임을 만드는데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도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